과거 조선은 외에 세견선을 허용해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외구의 약탈을 방지하기 위해 대마도 도주의 청원을 받아들여 취한 조치였습니다. 허나 이러한 은혜에도 왜구들은 삼포외란과 을묘외변을 일으켰습니다. 교역장소인 외관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패거리를 이끌고 도항하여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은 것입니다. 작년 일본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반발하여 반도체 주요 품목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외교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정부 간 협정이 있던 상태에서도 중국인 강제징용권에 대해서는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하여 니시마츠 건설이 중국인에게 보상했던 일이 있었지만 한국의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보복성 수출 규제에 대한 실무협의에서는 먼지 쌓인 창고에서 의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우리 실무진을 냉대했습니다. 상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써 보여준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이르러서는 통보 없이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드라이브스루 등 적극적인 검사가 의료 붕괴를 유발한다는 프레임을 내세워 정부 방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 후에는 한국에 도움을 청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지자체 독자적으로 한국에 접촉을 해도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한 아베의 발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29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입헌민주당 의원이자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를 가진 하쿠 신쿤 의원이 던진 질문에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아베가 답한 것입니다. 이날 하쿠 의원은 14분간 아베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해당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듣고 싶은데요. 3월 1일 한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만 대체로 이날 한국의 대통령들은 일본에 대해 심한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꽤 바뀌었는데요. 양국이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저는 여기에 놀랐습니다. 확실히 최근 해외에 남아있는 일본인 귀국에 관해 한국과 협력하는 예도 있거든요. 총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우선 중국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와 폭발적인 감염 확산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말이죠. 한국에서도 대구를 중심으로 많은 감염자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당연 정보를 공유해 나갈 것이고 또 그 속에서 그들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향후 일본의 대응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달 14일에 아세안과 한중일이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아세안 플러스3 특별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려면 국제적인 협력, 연계가 불가결하고 투명, 신속한 형태로 각국이 가진 정보와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대화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국과 연계하여 극복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말이죠. 이러한 틀에서 예를 들면 서로 준비한 전용기를 교포 귀국에 융통하는 등 현장 레벨에서의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어서 한국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국경을 넘어가니 국제사회가 확실하게 협력해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 감염증 대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이웃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물론 한국은 이웃 국가이며 중요한 나라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중일이나 아세안 플러스 3 또는 G20 다자 간의 협력도 포함하여 한국과의 관계도 이런 상황일수록 말이죠. 협력해가는 게 요구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8일 드라이브스루 검사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는 일본의 후생성이 한국산 진단키트의 성능이 일본산과 동등한지 테스트한 후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일본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아베가 지원 요청을 타진해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소식에 일본인들이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트위터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일체의 협력을 거절합니다. 하쿠 신쿤도 필요 없습니다. 그 하쿠 신쿤이 이렇게까지 진지한 질의를 해왔다는 건 이면을 보면 한국의 국가 파탄이 목전에 닥쳐 상당히 다급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해도 좋은 거 아니야? 한국의 목적은 물론 통화 사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협력해선 안 돼.
예산위원회에서 왜 한국과의 관계를 질문하는 거지?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자를 순 없는 건가? 출석한 의원의 보수는 국민이 부담하고 있거든? 한국과 협력하는 일은 없지만 굳이 한다면 일본에 오지 말아주는 것이 최고의 협력. 한국 사람이 국회에 섞여들었어. 한국이 수화풀을 위해 필사적인 건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신감 넘치는 댓글과 달리 일본의 상황은 꽤나 심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30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 소재 나비스타 클리닉에서 21에서 28일 자원한 남녀 202명을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5.9%인 12명이 항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체가 형성됐다는 것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게이오대 병원 또한 23일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5.97%가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에 폭넓게 확산되어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9일 마이니치 신문은 의료업계 후지 레비오에서 15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는 항원 진단키트를 내달 양산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항원 진단키트는 속도는 빠르지만 70% 이하의 정확도로 신뢰성이 떨어져 한국에서는 채택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다만 확산세가 빠른 국가들은 부정확하게나마 양성자를 신속하게 판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확인된 확진 환자 4명 중 단 1명도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외부 유입만 4명이라는 것인데요. 영국 BBC와 가디언의 메인 화면에 관련 소식이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20일 메르켈 총리가 한국처럼 접촉자 추적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외신에서는 한국의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중에 이제 한국의 방역 모델은 국제표준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이 세계표준 한국식 코로나 검사 일본이 채용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국 모델에서 멀어지는 일본의 안타까운 대처 능력을 우려한 가운데 향후 일본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